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금요일 빛고울 아침 박동찬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선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중계차가 여러분들을 아마 꽃 향기가 가득한 곳으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서산국민학교 국화전시장에 중계차가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화전시장에서 김미옥 교수의 가곡을 들어봅니다. 그리고 국화를 가꾼 박광은 교사의 꽃 이야기도 함께 곁들여집니다. 자, 오늘 가을이 깊어가는 11월에 여러 가지 그 소식들 준비했습니다만은 주부들이 이제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겨우살이 준비로 마음이 좀 바쁘실 거예요. 벌써부터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겨우살이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워져 있어 우리 주부들을 잠깐만이라도 그 꽃향기 화사한 곳으로 안내해드릴까 합니다. 네, 서산국민학교에서 국화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거에 중고차가 나가 있는데 송기 아나운서가 나가 있죠? 네, 송기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송기입니다. 저는 지금 광주 국가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광주 서산국민학교에 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요, 가을의 국화 향기만큼이나 아침 공기가 굉장히 상큼하게만 느껴지는데요. 먼저 광주지방의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광주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차차 흐려진 가운데 낮 최고가 16도로 예상이 되니까요. 그런대로 푸근한 하루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인 내일과 휴일 날씨는요,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비가 올 확률은 10에서 30%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노래 한 곡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목포대학교 김미옥 교수의 가을 국화 들어보시죠. 네. 훨씬 더 듣기가 좋군요. 듣기뿐만이 아니라 왜 국화 향내가 좀 전해지는 것 같은 그렇습니다. 생각이 안 듭니까? 네. 네, 지금 시각이 8시
5분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 방송국 2층 공개홀 로비입니다. 바로 뒤에 네. 유리창이 있고 밖으로 대나무, 소나무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처음 왔을 때보다도 조금 더 따뜻해진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 전시장에 나가 있는 송기 아나운서를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기 아나운서. 네, 지금 정말 아름다운데요. 네네. 그 많은 꽃들을 가꾸신 분이 지금 곁에 나와 계시다고요? 네, 국가꽃과 함께 22년의 세월을 함께 지내오신 이곳 서산국민학교 박광윤 선생님 지금 제 곁에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모시고 제가 몇 마디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로 선생님 한 분이서 이것을 가꿀 수가 있었는가 의심스러웠는데 혼자서 다 가꾸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지원도 조금씩 받았습니다. 총 화분이 몇 개나 됩니까? 굉장히 많은데요. 화분이 1,300개가 되고 화단 전 공간이 꽃이 가꾸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가을 냄새를 저는 여기 와서 물씬 느껴봤거든요.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박 선생님이라는 성함보다도요, 뭐 국화꽃 선생님이라는 별명으로도 통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특별히 국화꽃하고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언제부터였습니까? 네, 제가 교직에 몸 담은 지가 26년이 되는데 국민학교 어린이들의 정서 순화와 바른 생활 지도 그리고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국화꽃과 일년초 가꾸기 등을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 시작한 곳은 고향 무안 일로 동국민학교에서 지역 유지분이 꽃을 가꾸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꽃을 기르는 방법을 배워서 어린이들과 함께 지금까지 갖고 오고 있습니다. 이 꽃을 가꾸게 되면은 어린이들이 자연적으로 생활이 바르게 이루어지고 정서적으로도 차가운 마음이 길러져서 글짓기 능력이라든가 또 생활하는 태도가 바르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저는 도시나 시골 어느 학교에서든지 많은 꽃을 가꾸어서 어린이들에게 큰 보탬을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결국은 어린이들 점수 학령 때문에 정서적인 도움을 주려고 국화꽃을 재배를 하셨군요. 네. 그런데 22년의 세월이라면 굉장히 오랜 세월인데요. 그동안에 어떤 꽃을 어떤 경로로 보급을 하셨습니까? 예. 제가 갖고 온 꽃들은 1년초가 한 20여 종 되고 국화꽃이 한 1,000그루 이상은 학교에서 가꾸고 나머지 제가 삽목을 해서 각 학교나 지역사회 그리고 어린이들에게도 나누어주면서 한 번씩 갖고 보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와서 보니까 국화의 종류가 참 다양하더라고요. 뭐 실국화로 보이는 것도 있고 제 머리보다 국화도 보이던데요. 여기 있는 국화 종류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어린이들이나 장모님들 그리고 국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국화의 종류를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니까 대강 그 이름을 다 외울 수는 없는 것이고 모양에 따라서 저희들은 구별하고 있습니다. 잎이 위쪽으로 향하는 국화가 후물국이라고 그러고 잎이 아래쪽으로 처진 국화를 호주국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잎이 가는 국화를 우리는 관광국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포트몸이라든 또 현해국 이런 것은 둥근 것도 만들고 긴 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분재 모양에다가 끼어서 분재국도 만들고 요즘은 공간이 좁기 때문에 도시에서 옥상 같은데 약품 처리를 해가지고 가느다란 키가 작은 그런 국화도 길러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조그마한 국화라도 집에서 관심 있게 길러보면은 어린이들 교육과 모든 환경 조성에 좋은 점이 있으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거든요. 제가 들어보니까 완전히 국화꽃에 관한 한 전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에 가정에 보면은 여유가 있어서인지 몰라도요. 대부분 뭐 사무실에도 그렇고 화분 한두 개쯤은 다들 갖고 계시거든요. 겨울철에 화분 관리 요령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네. 도시의 생활 속에서 화분은 꽃이 피지 않는 상태에서 그늘로 들어가면은 꽃이 절대 개화가 되지 않습니다. 햇볕 공간을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화분을 사가지고 사무실에서 가지고 계시다가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화분을 양기 바른 그런 곳에 비치해 두면은 새싹이 나와 내년 봄에 다시 사용할 수가 있으며, 또 아울러서 공간이 있으면은 따뜻한 그 땅에다가 묻어서 집이나 다른 거실 이런 거로 덮어주면은 내년 봄에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잘 통하고 양기 바른 그런 곳에 화분 관리를 해두면은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아마 이 시간 보고 계시는 가정주부들께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고요. 내년에도 매년 이맘때가 되면은 선생님께서 직접 갖고 오신 국화를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중계차였습니다. 네, 송기 아나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앞에 있는 이거 국화, 네. 소국인데요. 네. 이 국화가 저희 앞에 있어도 코가 참 자극을 한기로 받을 정도로. 진동을 하죠. 예, 네. 그런데 송기 아나운서 가 있는 그곳은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